국내 최초 카티 치료제 상용화를 코앞에 둔 기업 큐로셀. 오늘은 이 회사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라는 눈부신 빛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계속 불어나는 부채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과연 이건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위험일까요?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최첨단 공장이죠? 국내 최대 규모의 CART 치료제 GMP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상업 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당할 재무적인 체력이 과연 이 회사에 충분히 남아있는 걸까요?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큐로셀에 기대를 거는지 그 근거부터 봐야겠죠. 뭐니 해도 투자의 기본은 결국 숫자로 증명된 성과 아니겠어요? 큐로셀의 핵심 강점, 바로 이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CART 치료가 뭔지 아주 잠깐, 정말 쉽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환자 몸에 있는 면역세포, T세포를 잠깐 꺼내서요. 암세포만 딱 찾아내는 특수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에 투입. 그럼 이 특수부대 T세포가 알아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인 맞춤형 항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CART 치료제는 이미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큐로셀은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오비스티라는 독자 기술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통 CART 세포는 암세포랑 막 싸우다가 금방 지쳐서 나가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오비스티 기술이 일종의 전투 피로 회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특수부대 CART 세포가 지치지 않고 더 오래, 더 끈질기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최정의 특수부대를 만드는 큐로셀만의 비밀병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병기가 장착된 대표 신약, 바로 림카토주가 드디어 상업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 2상 시험의 문턱을 성공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시장 출시까지 딱 한 걸음, 마지막 허가 절차만 남겨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임상 결과가 어땠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7.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완전 관해율이라는 건데 더 쉽게 말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 중에 무려 67명의 몸에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 67.1%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기존 치료제들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제품들, 그러니까 킴리아, 예스카타 같은 약들보다도 완전 관해율이 월등히 높아요. 이게 바로 시장이 큐로셀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데이터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경쟁력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와,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싶으시죠?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큐로셀의 또 다른 얼굴. 2025년 3분기 보고서가 말해주는 냉혹한 재무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쌓인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275.8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아직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이니까 적자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신약 개발과 시설 투자에 정말 막대한 현금이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업 손실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35.2억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본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현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회사가 스스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할 만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 2025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무려 468.64%에 달합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위험 수위가 꽤 높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면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144%에서 468%로 3배 이상 폭증한 거예요. 도대체 9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존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때문이었습니다.
큐로셀이 상업화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4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죠.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계 장부에는 이게 고스란히 빚으로 기록되면서 부채 비율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과 불안한 재무 상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회사가 스스로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들어보면 미래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큐로셀 앞에는 지금 커다란 산이 3개가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 식약처의 최종 품목 허가라는 가장 높은 산. 둘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버텨내야 하는 자금이라는 보릿고개. 그리고 셋째, 앞으로 나타날 경쟁자들이라는 산이죠. 여기에 대해 회사는 명확한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우월한 데이터를 무기 삼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림카토주 하나에만 머물 생각은 아닙니다.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은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략하고요. 또 핵심 기술인 오비스를 다른 암 종류에까지 확장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딱 붙잡고 지켜봐야 할까요? 복잡한 거 다 빼고 앞으로 큐로셀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식약처의 최종 허가 여부. 이게 가장 강력한 주가 촉매제가 될 겁니다. 둘째, 허가 이후 첫 매출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찍히는지. 이게 나와야 재무 건전성 개선의 신호탄이 터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증한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회사의 계획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새로운 항암 치료의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상업화의 문턱에서 재무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바이오 혁명이냐, 재무적 시한폭탄이냐, 큐로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제 곧 시장의 손에 의해 내려질 겁니다.